왜 이걸 사비공예 마을로 했느냐? 백제가 갖고 있는 공예의 전통을 부여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재생사업을 하는데 공예마을로 재생사업을 한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공방을 차리고 예술가들, 창작가들이 들어와서 일을 한다는 게 재생사업의 본질이라는 게. 근데 이게 안착이 되면 좋은 사례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는 약간 그런 장소라 오늘 이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한 거예요. 백제의 정수가 다 부여해 있어요. 부서산성이고 정림사지가 여기 있고 왕릉원이 아까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능산리. 그러면 정림사는 이 센터에 있는데 정림사의 동쪽에 능산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경복궁의 동쪽에 종묘가 있어요. 여기에 왕족을 묻힐 가능성이 많은 거죠. 부서산이 북쪽에 있잖아요. 북쪽에 북악산이 있잖아요. 서울에 가면. 그러니까 이게 주산이에요. 주산. 부여가 완전히 이렇게 계획돼 있다는 것이고. 백제는 당시의 동아시아의 최대 기술 강국이에요. 되게 놀라운 건 이게 7세기 작품이에요. 금속으로 이 정도 크기를 만들었는데 이 뚜껑이 이렇게 딱 맞는 물건이 없어요. 이게 기술적으로 백제가 가장 뛰어난 국가라는 거예요. 정림사지를 보고 기회가 있으면 석가탑과 다보탑을 또 보세요. 넓은 땅에 가운데 하나 딱 꽂은 거예요. 이쑤시개 같이. 근데 이게 탁월하대요. 탑이 그 절의 상징이에요. 중심점에 세우는 거잖아요. 탑이 가져야 되는 비중이 대개는 20분의 1 막 이래요. 근데 정림사지는 100대 1이에요. 자온, 스스로 따뜻해지다. 부여백마강변 작은 시골 마을 규암은 한때 북적이는 사람들로 번성했으나 지금은 빈집, 빈 상가만 가득 남은 조용한 마을이 되었습니다. 그랬던 이곳에 저희 자온길은 서점, 공방, 식당, 갤러리 등 새로운 쓰임을 넣고 있습니다. 임씨 아저씨가 운영하시던 옛 담배가게는 부여의 유일한 독립서점이자 아늑한 사랑방, 책방세간이 되었습니다. 먼 옛날 술집이었던 수월옥은 그 자리에 그 이름 그대로 전통 도자기에 커피를 내리는 이색적인 카페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로 북적이던 주막은 이제 재치 있는 건축가들 덕분에 공방으로 되살아났습니다. 양조장을 운영하시던 우씨 어르신이 기거하시던 자택은 이제 자온길이 자랑하는 문화 숙박 공간 이안당이 되었습니다. 지금 자온길은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공예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공간. 작가들은 임대료 걱정 없이 작업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속도와는 다르게 천천히 그리고 단단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움직임으로 아름다운 마을이 다시 사람들의 온기로 가득 차길 바라봅니다.
제가 이제까지 부여에 대한 설명을 쫙 했잖아요. 백제가 갖고 있는 공예의 전통을 부여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재생 사업을 하는데 공예 마을로 재생 사업을 한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을이 재생을 하려면 여기서 기본적으로 생산적인 구조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공방을 차리고 예술가들, 창작가들이 들어와서 일을 한다라는 게 재생 사업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시작이 개인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나라가 뒷돈을 좀 이제 대기 시작하는 거고 이제 시작 단계인데 이게 안착이 되면 좋은 사례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 지금 박경아 사장이라는 분을 오늘 뵙는데 이분이 여기 그 부여 문화전통예술대학인가 거기 출신이에요. 학교를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지역이 좋아서 이 지역에 이런 건물들을 사가지고 공방도 하고 커피숍도 하고 식당도 이렇게 만든 게 계기가 된 거예요. 부여는 아름답고 문화유산도 훌륭한데 컨텐츠가 부족하다. 사람들이 역사책에서 한 줄 봤는데 관광은 그러니까 별로 많이 못 온. 네, 그게 되게 아쉬웠어요. 그래서 여기서 공예문화거리, 전통공예 문화거리를 만들면 좋겠다. 그러니까 문화로 마을과 거리를 살려내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하는 재생들은 오래된 빈집들을 활용해서 원래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일들을 많이 초점을 두고요. 크게 4가지 카테고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틀리에, 스테이, F&B, 서점. 저는 이제 크게 4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기획을 했고요. 책방세관, 수호록, 그 다음에 자원양조장, 그 다음 숙박을 2군데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직영으로 현재 5군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업을 한 지 이미 20년입니다. 끊임없이 노력해서 변화돼서 지금까지 온 건데요. 해보니까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것에 대한 공부가 없으면 우리나라 임대차 보호법은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거. 자기 전문 분야, 그러니까 내가 커피를 해. 그럼 커피를 잘해야 되고 공예를 해. 그럼 공예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한 거, 그 다음 홍보에 대한 거 이것도 할 수 있어야 하고 디자인적인 거 또 계속 안목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거죠. 이게 다 혼합되지 않으면 지역재생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냉정하게 제가 늘 얘기하지만 공공은 잘 모르세요. 서울은 바로 옆이 다 전시고 전시와 공연을 밥 먹듯이 그냥 이게 취미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라이프인 세대들인 거예요. 어쨌든 그런 문화적인 게 뒷받침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지방에 내려와서 올해 딱 3년이 한계예요. 지속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이 지방에 와서 살기를 원한다면 그런 것들이 문화적인 게 뒷받침되어야 한다. 저는 지금 이제 스타트라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지역재생이 시골이 3, 4년 안에 정치권 안에서 딱 그거를 꿈꾸는 건 그건 정말 이상한 일인 거예요. 만약에 저희가 이렇게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 마을은 그냥 아무도 부여 사람에게도 관심 없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규함은 그냥 잊혀진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랬으니까요.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한 30개 이상의 신규 가게가 생겨났잖아요. 그러니까 마을 자체가 새로운 변화가 시작이 된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세간이 하는 거는 지역에 끼치는 영향이 그럼 뭐냐? 너네가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맞습니다. 저희는 직원이 30명, 100명이 되는 기업을 여기 안에서 만들어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렇게 하나하나 가고 있습니다. 빈집 빈상가를 고치면서 자연스럽게 관광객들이 오고 신규 창업이 발생하면서 그죠? 일자리가 늘어난 거죠. 처음에 저 혼자 왔거든요. 이것이 정말 조금 느리게 보일지라도 지방 소멸을 극복하는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 아닐까. 버려져 있던 마을에서 신규 창업들이 생겨나고 소멸 위기 지역에서 인구가 늘어나는 마을이 되고 있죠. 저는 이게 문화가 마을을 재생시키는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참 지방소멸이라는 이슈가 굉장히 핫한 이슈잖아요. 이런 지방소멸의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또 이런 작은 도시 로컬이 위기도 가지고 있지만 또 그만큼 가능성도 가지고 있는 곳이다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곳곳들을 공예적 일상이 숨쉬는 곳 규암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공예로서 뭔가 컨텐츠를 좀 채워보자라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신 창작센터라는 기반 시설이 있고요. 그다음 레지던스라는 곳, 아트큐브라는 곳, 크게 저희가 3개의 인프라를 운영하고 있고요. 12개의 공방분들이 아까 보셨던 그런 빈집을 활용해서 여기에 정주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 제가 규암에 내린 공예의 뿌리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분들이 12개의 공방들이 있고, 또 규암에 뿌리는 공예 씨앗이라고 해서 젊은 청년 작가들 10명이 여기에 지금 입주해서 작업도 하고 실제로 레지던스 2층 공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예마을에서는 공예를 매개로 창작자와 지역 주민이 함께 규암의 문화를 좀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청년 공예가들은 사실 숙소나 작업실 비용이라는 이런 기반 비용들이 굉장히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비용을 지원해서 조금 안정적으로 저희 지역이랑 관계를 맺으면서 성장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창작센터라는 요 공간은 저희가 공예 전문 창작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메이커 스페이스, 입주 공예가 스튜디오, 뭐 촬영 스튜디오, 이런 강연장이나 각종 공예 디지털 장비들을 두고 이 장비들을 지역 주민들께 쓰는 법을 알려드리고 같이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을 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공예가 일상 문화에 어떤 가치를 공유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공예를 어떻게 써야 될지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박물관 이런 데서 아니면 골동품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만져보고 써보고 들어도 보고 해서 아, 이게 진짜 나한테 어울리고 내가 필요하구나 알 수 있는 그런 형식의 전시를 저희는 지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분들이랑 이 공간에 대한 스토리들을 말씀드리면서 투어 같은 것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음악 행사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희가 운영하고 아무나 오셔서 편안하게 쉬다 가실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재생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12개의 공방 이런 것들이 들어왔잖아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페는 재생사업의 주가 아니에요. 카페는 이런 게 들어오면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때문에 그 옆에 쉬어야 되는 카페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맥주집도 생기고 음식점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생사업을 할 때 보통 우리가 무슨 단길 이러면 다 카페들이 쫙 서 있잖아요. 그건 생산성이 생기지 않아요. 소비만 하는 거예요. 그 소비는 유행을 따라가요. 새로운 데가 생기면 다 사람들이 그쪽으로 또 우르르 가는 거예요. 그게 유지가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속 가능하도록 하려면 그 소비성만 갖고 있는 것들이 아니고 생산성을 갖고 있는 재생사업이 일어나야 돼요. 이제 이런 공예 마을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아까 그 책방 세간이라고 그 지점이 이제 박경화 대표가 어떻게 보면 되게 선구자인 거죠, 일종의. 거기에 이런 아무것도 없는데 뜬금없는데 그 건물 사서 리모델링해서 이런 시골에서 볼 수 없는 이상한 책방을 만든 거예요. 거기서 커피를 팔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기하니까 하나 둘씩 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공방 관계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가지고 하니까 나라에서 돈을 약간 지원해주고, 아까 같은 센터, 창작센터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이제 약간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변모될지는 모르지만 어떻든 시작점이고, 아까 그 박경화 대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문화라는 건 일상 속에 있어야 돼요. 여기서 뭐 시장도 열리고 음악회도 열리고 전시회도 자꾸 생기면 사람들이 이제 들락날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지역이 아주 뭐 떼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먹고 살 만한 데가 되는 거예요. 물론 어렵죠. 이게 지난한 시간이 필요한 이런 것들이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하나씩 채워나가면 이게 만들어진다라는 것이고, 부동산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내가 열심히 여기서 임대해가지고 3년, 5년 계약을 해. 근데 이게 활성화가 돼가지고 뭐 사람들이 좀 다니잖아요. 주인이 재계약할 때 시세를 알아보니까 시세가 임대료가 갑자기 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야, 지금 내가 어떻게 하냐 이래가지고 또 빠져나가면 이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야, 여러분들도 뭐 이제 실전이잖아요. 뭘 하려고 하면 약간 그런 고민들을 같이 해서 약간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필요하다. 오늘 고생하셨어요. 수업 오랜 시간. 네, 고생하셨습니다.